매주 이 시간 선보이는 코너죠.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권. 예, 오늘도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오늘은 난방비 얘기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참 추운 날씨인데요. 이런 추위에도 이 난방비 폭탄 걱정 때문에 이 난방 온도를 못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예. 이 문제 취재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뭘로 가져와 봤습니까? 네, 첫 키워드는 올려도 원가 이하입니다. 이 국내 가스 요금을 올리니까 국제 가스값은 내려왔는데 왜 올리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비싼 상황입니다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. 예. 그 약 1년 전을 보면은 국제 가스값이 이미 4배 뛰었고요. 한때 10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내려왔다고는 해도 지난달 가격이 전쟁 1년 전보다 6배로 높습니다. 아, 전쟁 1년 전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6.1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한 35.6. 예. 여전히 6배 정도 된다. 예. 네, 이번 달 들어서 더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수입 가격은 높은 상황이고요. 예. 이런 가스 가격 폭등에 대비해서 우리 가스공사는 이 수입 물량 80%를 장기 계약을 해놨습니다. 이 장기 계약 물량 단가는 국제 유가, 즉 기름값에 연동이 됩니다. 이 가스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던 건데요. 하지만 기름값도 높기 때문에 가스 수입 가격이 여전히 비싼 상황입니다. 아, 가스 계약을 하는데 왜 기름값에 연동을 시켜서 계약을 합니까? 네, 가스 가격은 이제 10배 정도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. 그래도 기름 가격은 폭등해도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던 거죠. 장기 계약을 하기 위해서. 예,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까? 관행적으로? 예,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가스공사에서는 이번에 가격을 올렸어도 여전히 수입 원가보다는 이 낮은 가격이다.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가스공사가 그래서 여전히 뭐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.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? 네, 다음 키워드는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. 다름 아니라 천연가스 이야기인데 이 가스값 고공행진 배경에는 뭐 러시아의 침공 전쟁 이야기가 있지만 예.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우리 인류의 과제가 또 숨어 있습니다. 예.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을 못합니다. 그때는 화석 연료 중에서는 그나마 탄소 배출이 적은 가스 발전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요. 아, 예. 이 때문에 가스 중립을 추진하던 유럽이 가스 확보에 비상이었고 그래서 전쟁 전부터 가스 가격이 이미 4배나 올랐던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연가스는 주목을 받던 것이었는데 네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에 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. 네 그렇습니다. 아, 예. 그러면은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상황이 좀 호전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봅니까? 그게 다음 키워드인데요.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난방비, 중꺾난이 다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아, 최근 유행하는 유행어를 가지고 온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종전이 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3년 정도는 LNG 가격이 크게 떨어지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, 유럽은 과거에는 가스 절반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왔습니다. 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왔는데요. 이 전쟁이 끝나도 안보 문제 생기니까 러시아산 가스는 앞으로 쓰기 힘듭니다. 대신에 액화 천연가스, 즉 LNG에 유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예. 이 LNG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우리나라나 일본, 중국만 주로 썼던 건데요. 이 초저온으로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쌌고 그래서 유럽은 LNG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.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매 경쟁제가 생긴 셈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미국이나 카타르 같은 LNG 수출국들이 이 관련 설비를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그 설비가 만들어지기까지 3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3에서 5년 정도는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러면 유럽이 LNG에 관심을 갖게 되면 네.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뭐 국내에서도 뭐 다들 힘들긴 힘듭니다만 더 힘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난방비 관련해서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다음 키워드인데요. 예. 난방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. 사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난방비 폭탄을 못 느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. 아, 예. 5년쯤 된 아파트 난방비는 1년 전에 5만 원에서 지금은 8만 원 정도로 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반면에 50년쯤 된 아파트는 새 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원래 20만 원 정도 난방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. 예. 단열이 부실한 쪽방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. 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집을 고쳐서 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. 그러면 방금 전 박 기자가 얘기한 그런
근본적으로 네. 열 효율을 높인다는 그 계획과 대안 그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? 네, 지금 시행 중인 정책 중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. 그린 리모델링. 예.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요.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창호를 바꾸거나 단열 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비 이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. 아, 이자를 지원해 준다. 네, 예, 해마다 예. 10,000건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해는 7,000여 건 정도로 줄었고 예산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. 아, 예산이 오히려 남았다는 얘기인가요? 예, 그리고 예. 이 사업의 대부분은 이 아파트 거주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정작 더 절실한 곳은 빌라나 쪽방촌이 되겠는데 예. 그런 곳은 집주인이 안 나서면 공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또 취약층이 이용하는 복지재단 소속의 노인과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공 그린 리모델링에는 빠져 있습니다. 아, 예.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. 이 기후 이변 때문에 폭염과 혹한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 탄소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민간 건물의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예,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난방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